방정식을 또 나갈 건데 여기 내용이 좀 많긴 해.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잘 보면 이 전까지가 이제 3차 방정식, 아니 2차 방정식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했으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이제는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그렇게 풀재.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근해 공식을 이용할 건데 실제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과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있긴 있거든. 식이 진짜 졸라 길어. 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길어. 그래서 공식으로 불리지 않고요.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다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만 풀라고 시킬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인수분해 되는 유형을 풀라고 할 건데 그럼 3, 4차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식이 좀 되게 길거든? 그지? 항이 3개짜리가 아닌 항이 기본적으로 3차니까 4개 이상 5개 이렇게 나오거든? 그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서 그대로 배웠던 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문제 유형이라서 문제를 내가 한번 보이는 걸로 한번 싹 보여줄게. 잘 봐. 일단 첫 번째. 자, 이런 거. 4차 방정식이죠. 일단 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건 공통인수가 있냐 없냐가 제일 핵심이긴 하지.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냥 묶어내면 돼. 근데 지금 얘는 묶어낼 수 없는 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얘도 x제곱 마이너스 3x 있지만 얘가 없잖아. 그래서 묶을 수는 없고 얘는 뭐 해줘야 되냐면 당연히 치환해야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를 t로 치환할 거다. 그럼 치환하면 항상 내가 뭐 해주라고 했지 이제?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알 텐데. 그치? 범위를 체크하라고 했어. 근데 얘는 안 해도 돼. 왜? 다시 돌려줄 거니까. 그때도 얘기했었어. 다시 안 돌려주려고 범위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다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체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이제 t 마이너스 5 하나, t 플러스 4 하나는 0이다. 해서 치환한 걸 돌려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그냥 t는 5 또는 4야. 그래서 얘가 5 될 때 얘가 4 될 때 한번 풀어줘도 돼. 아니면 그냥 돌려줘서 이렇게 해도 되고 x제곱 마이너스 3x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야. 마이너스 5 하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하나는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고 요거는 0, 요거는 0 풀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게 0 된다라는 말이 요거 5 넘기면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둘 다 근해 공식을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 실근의 곱을 A라고 할 거고요. 허근의 합을 B라고 한대. 그러면 어차피 곱과 합이 궁금한 거니까 어차피 각각은 2차 식이니 굳이 근해 공식 하지 말고 대충 판별식을 보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양수,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 얘가 허근, 얘가 실근. 그치? 그럼 실근의 곱은 얼마? A분의 C 하니까 마이너스 5. 허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 3 해서 곱해주면 훨씬 편하겠지. 그지? 이런 느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근데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어낸다. 그런 내용이다. 두 번째는 요거보다는 다른 거 하나 더. 뒤에 있는 걸로 볼게. 기다려봐. 아마 있을 건데 너무 기본적인 건 없나? 오케이. 이런 거. 자, 가볼게. 자, 보면 다음 4차 방식 요거에 한글 알파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골라야 돼. 잘 봐. 끝까지는 안 풀 수 있어요. 자, 볼게. 4차 방정식 요거를 풀어달래. 그치? 근데 이런 식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느껴줘야 되냐면 이거 4차식은 4차식인데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졌네. 이거 뭐야? 보기차식. 그치? 보기차식이다. 그래서 뭐 할 거야 얘는? x제곱을 뭐 t로 치환해. 그치? t로 치환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는 t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바뀔 거다. 그지? 그럼 얘를 이제 억지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줄 거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 가운데를 넘기는 걸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치?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요놈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4t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4t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윗줄로 가면
t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t가 될 수도 있고 아래줄로 가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7t가 될 수 있는데 당연히 뭘 이용할 거냐면 위에 걸 이용할 거다. 왜? 마지막에 합차를 이용해 주려고. 그래서 얘를 제끼고 치환한 걸 돌려주면 이제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합차 풀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하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나는 0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걸 풀면 된다. 그때 그거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달래. 자 보면 야 얘 판별식 대충 확인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실이가 뭐야? 허근이지 허근. 얘도 b제곱 마이너스 4의 실이니까 허근이지. 뭐야 얘는 4개 다 허근이네. 그럼 알파는 항상 허수가 맞지. 4개 다 허근인데.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는 알파가 존재하니 그럼 저 알파는 근이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나왔다고 하면 아니 여기서 나왔다고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거잖아. 그럼 2 넘기면 맞네. 그 성립하는 알파는 존재하겠지. 여기서 나온 근이면 그게 알파였나 보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 존재해? 안 할 것 같은데 2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이거 틀렸지. 그치? 그래서 기억하고 니네 맞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더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이 2차식이 맞지? 그럼 더 쪼개지고 근이 4개가 튀어나오겠지 맞지? 근데 얘도 근은 4개인 거잖아. 허근 2개, 허근 2개. 그치? 그래서 근은 4개인 거야. 일단 4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4개야. 5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5개고 6차도 무조건 6개인데 거기서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인지 모르는 거야. 4차는 생각을 해봐 이제. 얘가 2개가 실근이고 2개가 허근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요런 거. 자, 3차 방정식 요거의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요거일까 그거야. 자, 요거의 한 근이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근 1이라는 건 x에 1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겠죠. 맞죠?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4 마이너스 4k는 얼마? 0이다. 성립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2k, 3k에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숫자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네. 그럼 k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k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면 쟤는 이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의 나머지 두 근을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야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보통 뭐 이용해?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을 이용하죠. 맞죠?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이라는 게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찾는데 첫 번째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며. 그럼 나머지 개수 1, 3차, 2차, 1차, 0차. 내리면 얼마? 1 곱하면 얼마? 1 내리면 마2 곱하면 마2 내리면 마8 곱하면 마8 내리면 0이 나와야지 나눠 떨어진 거니까 0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럼 얘는 분명히 x-1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의 나머지 두 근은 당연히 여기서 나올 거고 그 두 근의 차를 구해달라고 했네. 그냥 인수분해 합시다. 얘는 x-1 곱하기 x-4 x 플러스 2니까 나머지 두 근이 4하고 마이너스 2죠? 그지? 근데 베타에서 알파 빼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래. 답 얼마? 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잠깐 또 이걸 얘기를 하고 가자. 자,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세 근의 합과 세 근의 곱과 두 근의 곱의 합이라는 공식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너네한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대. 이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일까 도현아? 배워본 적 있어? 없지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세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의 합이라 그러거든. 두 개씩 곱해서 더했다 그래서 줄여서 두 근의 곱의 합이라고 하는데 두 근의 곱의 합 공식은 a분의 c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t입니다. 요게 너네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오잖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공식이 뭐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외우지. 3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면서 이런 공식들이 있어.
이게 왜 이렇게 탄생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그치?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한 게 당연히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전개하면 x 세제곱. x 두 번에 문자 하나 뽑으면 x 두 번에 마이너스 감마, x 두 번에 마이너스 베타, x 두 번에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그치? 그 다음에 x 한 번에 문자 두 개 뽑으면 베타랑 감마랑 만나면 플러스잖아. 그래서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지막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 그래서 이걸 비교할 건데, 자 이거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 a로 묶었잖아. 얘도 a로 묶으면 당연히 똑같고, 얘 a로 묶으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넘기니까 이거야. 그다음 얘도 a로 묶으면 a분의 c는 그냥 그대로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a분의 c인 거야. 세 번째, 얘 a로 묶으면 a분의 d가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에서 아까 얘 나머지 한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차를 구해달라고 했네. 아이씨 어쩔 수 없네. 그냥 갈게. 여기서 세근의 합이 뭐냐고 하면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 3인 거예요. 왜? 세근이 1, 4,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3 나오잖아. 그치? 여기서 두 근의 곱의 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니까 뭐야? 마이너스 6. 왜? 얘랑 곱하면 4,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다 더하면 마이너스 6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 세근의 곱이 뭐냐 그러면 세근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유진아? 마이너스 a분의 d 하니까 8 나오는 거야. 실제로 세근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온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해 줘야 된다. 알겠지?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알겠지? 요거 알면 좀 유용할 때가 있으니까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이런 느낌. 그럼 잘 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으면 혹시 4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을까? 5차 방정식은? 있어. 근데 되게 유용한 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공식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왠지 4차 방정식의 네 근의 합공식은 뭘 것 같아? 그것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5차 방정식의 다섯 근의 합의 공식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잘 봐. 4차 방정식은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에서 a, b, c, d, 2로 끝나나 봐. 이렇게. 자, 4차 방정식의 근이 4개면 이렇게 되지. 최고차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나도 이 4개를 한 번에 전개하는 건 나도 몰라. 난 배운 적 없어.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최고창 a에 맨 첫 번째는 x 4제곱인 건 다 알잖아. 그건 알지. x 뽑으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야? x 3개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x 3개에다가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델타까지 더한 거에 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게 얘랑 똑같아야 되지. 그럼 얘 a로 묶었으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4근의 합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항상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물론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분 안 되고 그냥 근을 다 더하라 그러면. 그럼 잘 봐. 이걸 응용하면 중간은 나도 모르겠거든. 네 근의 곱도 예상할 수 있다. 네 근의 곱은 맨 마지막이지. 맨 마지막은 부호가 뭐로 끝날 것 같아? 양수. 마마 4번 곱했으니까 양수. 그치? 그래서 a로 묶은 게 요거라서 a로 묶으면 얼마야? 그냥 2잖아. a분의 2. 그래서 네 근의 곱공식이 a분의 2야. 요령을 알려줄게. 잘 봐 이거야. 3차 방정식이면 a, b, c, d 항이 4개 나와. a, b, c, d 얘로 묶어. 다 a분의 뭐, a분의 뭐, a분의 뭐야. 그치? a분의 뭐, a분의 뭐, a분의 뭐. 맞지?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순서야. 그러면서 맨 첫 번째는 무조건 합이고 맨 뒤에는 무조건 뭐야? 곱이야. 부호는 어떻게 변해? a부터 하면 뿔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야. 그럼 4차면 항이 몇 개 나와? 5개 나와. 그럼 4차 방정식의 네 근의 합공식은 a분의 b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그지? 그 다음 내근의 곱공식은 여기지. A, B, C, D, 2잖아. A분의 2인데 부호는 뿔마 뿔이니까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오차방 정식의 5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오차방 정식의 5근의 곱은 뭐겠어? A, B, C, D, E, F잖아. 그럼 A분의 F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물론 잘 안 써먹긴 하거든. 근데 써먹을 때가 있어. 알겠지? 언젠간 빛을 발할 거야. 꼭 기억해놔. 알겠지? 다 이렇게 다시.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와 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공식 정도는 외워놔야 된다. 알겠지? 이건 외워놔야 돼.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게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거든. 어떤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세 근을 가질 때 3차 방정식 식을 구하시고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도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맞지?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다 라고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잘 안 써. 왜냐?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 어떤 3차 방정식의 하나는 2고 또 하나는 1 플러스 i래. 두 개만 알려줘. 3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외워야 돼? 3개 외워야 되지. 그러면서 모든 개수가 실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할 수 있냐? 한 근이 이거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 근은 얼마여야 돼? 1-i여야 돼. 왜요? 이거거든. 얘를 근으로 갖는 게 x-2가 있는 거고 얘를 근으로 갖는 게 이렇게 세트 바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야지 얘가 켤레근에서 딱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개수가 모두 실수면 한 근이 이거면 한 근이 요거다. 그래서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켤레근에 가자. 개수가 실수면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이 이거야. 나머지 한 근은 예상할 수 없어. 짝꿍인 근이 있는 것 뿐이야. 알겠지? 3차니까.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개수가 유리수면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로 끝날 거라는 거. 맞지? 그것도 켤레근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나는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 요거보다는 요 정도만 알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은 기억해야 된다 이거지. 알겠지?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을 근데 쓰긴 쓰거든. 솔직히 쓰긴 쓰거든. 근데 몰라도 풀 수 있긴 해. 다 전개하면. 알면 편한 건 맞아. 외워놔. 알겠지? 뭐 외워놓자.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내용 나와 있다. 그래서 켤레근도 이거 보면 3차 방정식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7이면 다른 한 근은 얼마가 된다? 3 마이너스 루트 7이다. 맞지? 그래서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7,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래. 그때 요거. 그럼 얘는 3 플러스 루트 7과 또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7을 갖는 거네. 그럼 또 하나 근은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요 세 개의 근을 가질 거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세 근의 합은 6 플러스 알파인데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 공식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지? 그 다음 두 근의 곱의 합은 얘랑 곱하면 얼마? 2. 그지? 얘랑 곱하면 얼마? 3알파 플러스 알파 루트 7. 얘랑 곱하면 3알파 마이너스 알파 루트 7. 지워지지 더하면 그래서 6알파가 얼마야?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세 근의 곱은 얘랑 곱하면 얼마라고? 2에다가 하니까 2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같아야겠죠? 마이너스 p 똑같으니까. 그럼 얘랑 같다라는 소리고 알파는 얼마다? 6. 알파가 6이니까 36에다 2 더하면 얘는 얼마다? 38. 그래서 요거고 알파가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나봐. 아이고 얘가 12.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거랑 둘이 더해달래 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안 나오네. 젠장.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지? 6. 얘랑 곱하면 2잖아. 얘랑 곱하면 이거 맞고 곱하면 맞고 더하면 6알파 플러스 2 맞는데? 그 다음 얘는 세근의 곱은 얘랑 곱하면 2에다가 알파 2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지? 마이너스 a분의 d잖아. 맞지? 그래서 p네 p. 다시 갈게. q 이건 p네. 그럼 얘랑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다른 거네. 그럼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2알파잖아. 넘어가면 3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6.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 얘가 얼마? 마 4가 되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14가 답인가 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치? 이렇게.
그런 내용 나와 있다. 그 다음 이어서 3차 방정식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오메가의 성질인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진짜 좀 많이 나왔거든. 근데 이 오메가라는 게 그냥 허수에서 그냥 복소수에서 i로 좀 많이 나오고 오메가에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오긴 나오니까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거든. 잘 봐. 오메가의 성질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자, 집중해봐. 잘 봐. 첫 번째. x세제곱은 1에서 나온 오메가가 있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온 오메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야 된다.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걸 오메가, w를 오메가라고 했거든. 오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거야, 이거야? 요거야, 맞지? 저 마이너스 넘기면 똑같은 거 이거잖아, 맞지?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의 성질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 얘는 요거의 한 허근을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누가 봐도 실근 하나는 보이지 않냐? 1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근데 나머지 다른 허근을 구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1을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1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분명히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거나를 풀 건데 얘가 0되는 x가 1인 거고 얘가 0되는 허근을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나가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이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요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로 잡든 상관없어. 얘를 오메가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얘가 오메가면? 얘는 오메가 다 이렇게 된다. 알겠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설정하면 성질이 세 가지가 나와. 원래 엄청 한 총 7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난 그 세 가지로 묶어냈거든. 자, 봐봐. 뭐냐면 첫 번째. 오메가는 요거의 한 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야. 여기 오메가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니까. 두 번째. 요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긴 하지만 그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오메가를 제곱해 볼 거거든. 그걸 제곱하잖아. 이거 제곱해 보면 4분의 완전 제곱하니까 1 플러스 2 루트 3i 플러스 3i의 제곱이 된다.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라서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로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얘가 얘랑 똑같아져.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바랑 똑같다라고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공식이야. 외워야 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더 유도를 시킬 거거든. 뭘 유도시키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얼마니?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 가지고 변형하는 거야. 첫 번째 얘부터 가보자.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래.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라고 써야 되냐? 근데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써도 돼? 오메가 바.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고 얘가 1인 거야. 두 번째,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얘를 봐봐.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 1을 넘기면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뭔데요? 라고 하면 잘 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아까 1이었지. 그럼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써도 돼?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써야 되지. 그지?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얘야. 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 근데 이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어. 왜냐면 여기서 나올 때랑 여기서 나올 때랑 달라. 이게 차이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걸로 계속 달라지니까 졸라 헷갈려. 그래서 딱 기억해줘야 되는 거 이 세 개만 기억하자 이거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뭐라고 유진아? 그만 졸려하고.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 같고 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다까지 기억해두자고. 나머지는 유도할 거야. 알겠지? 이거 안 해요. 이거 헷갈려. 유도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기억해줘야 돼. 이게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자, 그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
좀 빨리 가볼게. 그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건 뭐가 되는 거냐? 얘는 이거지. x세제곱 플러스 1.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얘가 실근, 얘가 허근 나오겠지. 그래서 나온 그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할 때가 또 출발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성질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얘는 마이너스 1이지. 왜?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거예요. 알겠지? 세 번째, 얘는 오메가 제곱을 하잖아. 얘도 오메가 바 같지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야. 근데 그건 또 뭐랑 똑같냐면 그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아. 왜 그런지는 아까 내가 보여준 대로 다 유도하면 돼. 근데 결국 그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거든. 외워야 돼. 이걸 얼마나 빠르게 바꾸고 얼마나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냐가 핵심이야. 그러면서 막 이걸 막 200제곱, 300제곱 이렇게 하라고 시킨다고. 그럼 숫자로 빨리 간단하게 바꿔서 막 100제곱하고 300제곱하고 뭐 해야 돼. 알겠지? 그 복소수 i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외워줘야 된다. 요거까지. 이렇게 두 개를 외워놔야 돼.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 자, 이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네. 얘 x제곱의 1의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3개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 3개 딱 외웠지. 그럼 써놔 일단 딱. 그러거나 들어가 봐. 내가 얘를 좀 변형해보면 첫 번째,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야. 얘도 이 오메가의 제곱도 그냥 이 오메가 제곱일 것 같아. 근데 오메가의 4제곱이 보이는데 오메가의 4제곱에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까버려. 이렇게. 오메가 3개 까버리라고. 그 다음에 전이나 오메가 5제곱도 오메가 세제곱 까면 얼마야? 얼마냐고 씨 웃지 말고 이렇게 된다. 졸다가 올려가지고 씨 이렇게 된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계산하면 4오메가. 얘랑 얘랑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6오메가의 제곱이 얼마냐 이거지. 그지? 근데 얘를 다 뭐하래? A 오메가 플러스 B로 표현해달래. 그지? 그럼 오메가 제곱도 조금 변형해달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지. 그럼 얘는 4오메가. 마이너스 6 곱하면 플러스 6오메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그럼 뭐야? 10오메가 플러스 6이네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요거 그러면 A, B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끝난 게 아니라 잘 봐. 여기서 나오는 성질이 하나 더 있어. 이 두 개도 당연히 외워놔야 되는데 이거를 너네한테 뭐도 시키냐면 거듭제곱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거잖아. 그럼 내가 거듭제곱에서 1 나온다라는 거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강조하는데 3번마다 반복된다 이 소리야. 그치?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오메가, 그다음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인데 오메가의 4제곱은 다시 오메가랑 똑같아. 오메가의 5제곱은 뭐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오메가의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인데 걔가 1이랑 똑같아. 그래서 반복. 근데 얘도 졸라 신기한 게 그 3개씩 반복되는데 반복된다고 해서 꼭 합이 0은 아니거든? 근데 얘는 졸라 신기한 게 3개씩 더하면 0이야. 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이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며. 그래서 연속된 3개의 합이 0이야. 그래서 얘도 3개씩 묶으면 0 나와. 알겠지? 원래 반복된다고 해서 꼭 합한 게 0은 아니야. 그건 당연히 0은 아니야. 규칙성이 있다고 해서 꼭 3개씩 합한다고 0은 아닌데 얘는 졸라 신기한 게 그렇게 돼. i랑 되게 비슷하지. i는 몇 개씩 반복돼? 4개씩 반복되고 그 4개의 합이 0이잖아. 얘는 3개씩 반복되고 그 3개의 합이 0이야. 근데 얘는 좀 다르지. 얘는 왜 달라?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몇 제곱을 해야 1이 돼? 6제곱. 그래서 얘는 6개씩 반복되고 6개의 합이 실제로 0이야. 증명까지 안 할게. 알겠지? 그렇게까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알겠지?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아직 하나 더 남으면 안 돼. 큰 거 하나 더 남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메가의 성질이다. 그럼 난 마지막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연립방 정식. 자, 연립방 정식이라는 게 뭐냐? 뭐 이미 연립방 정식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했죠? 연립방 정식 푸는 방법이 뭐야?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이라고 하나? 가감법이라는 게 뭐야? 문자 하나를 줄여서 이렇게 푸는 거. 그치? 둘이 더하거나 빼가지고. 그럼 대입법은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해서 푸는 거 맞지?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가감법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물론 가감법으로 풀릴 때도 있어. 진짜 식이 되게 깔끔하면. 근데 웬만하면 대입법으로 풀거든. 그래서 너네한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연립방 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1차 혹은 2차 2차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풀려고 한다. 그래서 그 기본 형태를 좀 보여주면 요런 거?
자, 이거 몇 차 몇 차야? 2차, 1차. 위에 있는 식도 x, y에 관한 2차. 아래에 있는 x, y에 관한 1차. 그래서 2차, 1차를 연립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뭐 이용할 거냐? 대입법을 이용할 거야. 대입법. 무슨 대입을 할 겁니까? 하면 얘 y는 y 넘기면 x-2라고 해도 되지.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1차식을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해야 돼. 그러면 식이 좀 간단해져.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4x 곱하기 저거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x 아니네 8x 플러스 y제곱 대신에 저거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x제곱을 먼저 만나면 얘랑 만나면 6x제곱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12x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네.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 그럼 그때 x값 구하라면 뭐 해줘야 돼? 근해 공식 해야겠네. 인수분해 안 됐으니까. 그럼 x가 하나 뭐 나오겠지? 또 x가 또 하나 뭐 나오겠지? 그지? 근데 x가 이거일 때 y도 있을 거 아니야. y는 뭐가 돼? x가 만약에 어떤 알파면 알파 마이너스 2겠지. 얘가 베타면 베타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 그래서 얘 연립방 정식을 풀면 두 쌍이 나오는 거야. 왜 두 쌍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네 연립방 정식의 의미가 뭐였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얘랑 연립한 방정식 해가 뭐였어? 나 알아요 하면서 나 정답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 하품 쳐하는 거였네. 근데 갑자기 입을 저 알아요 이렇게 하길래 표정이 딱 그 표정이었는데 연립방 정식의 의미가 뭐였지?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야. 그럼 이 그래프가 도대체 뭔데요? 지금은 안 배웠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이라 불러. 근데 요 놈은 아마 원의 방정식은 아니고 타원일 것 같아. 그래서 타원 아니면 쌍곡선이거든. 어쨌든 그것까지 들어가지 마. 어쨌든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몇 개야? 두 개야. 그래서 2차와 1차를 연립하면 교점이 두 개 나와서 해가 두 쌍이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실제로 2차의 대표적인 게 2차 함수잖아. 랑 직선이랑 교점 구하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잖아. 그래서 2차랑 1차랑 연립하면 기본적으로 해가 두 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2차식과 2차식을 이제 연립을 할 거거든. 그럼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라 그러면 해가 몇 개 나올 것 같아? 2차식과 2차식. 그럼 2차, 2차면 보통 니네가 생각했을 때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교점 몇 개? 두 개. 그래서 두 개도 나오긴 하는데 2차 식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원도 2차거든. 그래서 이거랑 이런 원과 만나면 교점이 몇 개 나와? 4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 4쌍이 나와. 그래서 2차랑 연립하면 해가 최대 4쌍 나온다. 알겠지?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럼 가볼게 잘 봐. 그럼 요 2차를 푸는 방법은 아까는 1차, 2차면 1차를 한 문자로 해서 집어넣는 게 제일 깔끔해. 그게 제일 깔끔한 거야. 물론 다르게도 풀려. 근데 제일 깔끔해. 두 번째 2차를 풀라고 하잖아. 그럼 두 번째 뭐가 깔끔하냐? 2차일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둘 중에. 둘 중에 누구냐 하면은 이게 좀 문제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너네 좀 편하게 해주거든. 딱 보면 얘야. 얘. 합차로 불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능령이 되는 애가 인수분해 되게 줘. 진짜 친절하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문제들이. 알겠지? 그래서 보통 능령이 되는 애들은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얘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거지. 그거랑 뭐랑 연립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9랑 연립한 거야. 맞지? 그럼 잘 봐. 나는 연립방 정식의 의미가 뭐냐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때 얘를 만족하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두 번 푸는 거야. 얘가 0일 때 두 번 푸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지. y는 마이너스 x랑 똑같죠. 그거를 한번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9다. 그럼 3x제곱이 9니까 x제곱은 얼마? 3. 그래서 x가 3일 수도 있죠. x가 마 3일 수도 있지. 그치? 근데 x가 3이면 y는 얼마야? 마 3. x가 마 3이면 y는 얼마야? 3 해서 일단 여기서 두 쌍 나왔어.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얘가 0이라는 건 x랑 y랑 어떻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지.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9. 그럼 얘는 x제곱이 얼마? 9. 그럼 x는 얼마? 3 또는 마삼. 얘가 틀렸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써야 되는데. 미안해. 이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야. 맞지? 루트 안 썼어? 에이씨. 왜 말 안 해줬어? 너무 열심히 풀고 있어서 말 못했지? 자, 얘는 제곱이 9라는 건 x가 얼마? 3이면 얘는 y는 얼마야? 그때도 3. 왜? 얘는 같을 때잖아. x가 마3이면 y는 마3이다. 그래서 해가 몇 쌍 나와? 총 4쌍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2차 할 때는 해가 기본적으로 4개 나와. 아, 기본적으로는 아니고 최대 4개 나와. 근데 2개 나올 수도 있어. 3개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모르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3개 나올까요? 예를 들어 원이 있어. 2차 함수가 요지랄로 지나가. 여기서 만약 접해. 생각 없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진짜. 알겠지? 최대 4개라는 거 확실해. 그 이상은 말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1차, 2차네. 그럼 얘 1차, 2차니까 어떻게 풀 거야? 1차를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하면 돼. 맞지? 물론 그렇게 풀어도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풀라고 했더니 그럼 몇 차야? 3차거든? 풀기 어렵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푸냐? 이 식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대칭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대칭식. 대칭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칭이라는 게 아니라 x랑 y랑 서로 약간 반대되는 느낌? 얘는 x랑 y랑 서로 대칭되는 느낌. 요건 좀 약한데 요건 느껴지잖아. x제곱 y. 얘는 x, y제곱. x랑 y랑 뭔가 좀 대칭되는, 그러니까 뭐 모양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가운데 기준으로, 그치? 식 형태가 똑같은 거야. 식 형태가. 그치? 이런 거 우린 대칭식이라고 할 거고, 이런 대칭식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치환해.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하고요. x, y를 b라고 먼저 치환을 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은 그냥 a가 3이라고 쓰면 되고, 밑에 있는 식은 보면 알겠지만 x, y 곱하기 x 플러스 y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a,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푸는 거야. 그럼 a가 3이네? 그럼 b는 얼마야? 마 4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a하고 b가 아니었잖아. x, y였잖아. 그래서 이거야. 아, a가 3이고 b가 마 4일 때를 풀어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확정 지었잖아 이제. 그럼 y는 뭐라고 써래? 3-x라는 걸 여기다 다시 한번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x에 3-x가 마 4다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라서 인수분해가 4 하나 1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지. 그래서 x가 4면 y는 얼마? 마 1. x가 마 1이면 y는 얼마? 4 해서 답이 요거 한 쌍, 요거 한 쌍에서 2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때려 맞추는 게 훨씬 편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해서 3 나오고 곱해서 4 나오는 게 뭐 있냐 이거야. 다시 더해서 3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4 나오는 게 뭐 있어? 마 4하고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얘가 마 4거나 얘가 1이거나, 반대로 얘가 1이고 얘가 마 4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내용이야. 잘못 얘기했네. 4하고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하고 4거나. 그치? 그 내용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냥 때려 맞춰도 된다. 근데 가끔 때려 맞춰서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래.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연립방정식.